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는 광고만 나오면 배가 더 고픈 걸까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 백년합편 저희 이제 행사를 좀 하는데 그 떡을 시켜서 어르신들께 좀 이렇게 나눠 드렸거든요. 너무 맛있다고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막 물어보셔서 제가 막 네이버 검색자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선물해야 되는데 한 3만 원 안쪽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3, 4만 원 선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요 선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래놀이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약간의 하락 브레이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뭐 지표를 보면은 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강세로 출발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시장은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시장이 좀 당분간 조정은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한번 뭐 금융시장 지표를 한번 볼까요? 저희들 보시면은 뭐 다우존스는 올랐지만은 S&P하고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반도체, 자동차 모두 혼주세를 보였고요.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금리나 수혜주들, 제약바이오, 금융주, 코인 관련주들은 어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를 좀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채 수익률도 미국 국채 수익률도 한 9.2bp 정도가 올라가면서 거의 10년물 수익률이 4%에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연준이 매파적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좀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연준하고 시장하고 있던 요 차이가 좀 수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연준은 이렇게 서 있고 우리가 다시 여기가 시장이 아닌가 봐. 아닌가 이 길이 하면서. 아닌가벼 하면서 네, 다시 가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44,000달러로 올라섰고요. 샀어야 됐나 봐요. 이렇게 10% 빠졌는데. 지금 뭐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번엔 다시 실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 것 같다. 그쵸. 예,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요 뉴스 갖고 지금 계속 한 달 내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뭐 나올 때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유가랑 금 가격은 이제 변동성이 크게 없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펀드멘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좀 크다라고 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 홍해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란의 확전 가능성, 그다음에 13일에 대만 총통 선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합쳐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 19일 날 지금 또 예산안 임시 합의를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정이 저희가 생각했다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지는 않겠나. 단 그게 큰 하락 조정보다는 네. 기술적 조정을 본다면은 아마 횡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별 이슈 하나씩 보겠습니다. 애플 얘기를 참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네, 애플이 계속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파이퍼 샌들러 은행이 앞으로 휴대폰 시장 전망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220달러까지 잡고 있었는데 205달러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플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1.27% 하락한 181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도 바클레이즈가 또 주가 하락 조정을 했거든요. 이때도 얘기했던 게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본다면은 지금 아마 다른 거보다 스마트폰이 사실 애플 전체 수익의 한 50%가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약세가 좀 문제다. 이게 지금 계속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내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3조 달러 넘었다가 2조 8,290억 달러로 좀 내려앉았어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조 7,350억 달러로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조금 당분간은 좀 조정하는 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그 버크셔 사웨이에서 애플의 지분을 아니면 주가가 지금은 사실 고전 대비해서 살짝 밀린 거지만 이전에도 한 번씩 애플의 주가가 쫙 이렇게 안 그쵸, 좋았을 밀리죠. 때 네.
비중을 더 확대하는 그런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네, 더 사게 될지 지금도 거의 50% 50% 수박하는 가 걸로 넘죠. 벌써 넘었나요? 넘었죠. 네. 더 살까요? 더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지금 애플이 기기 판매가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고 물론 이제 그렇죠. 중국발 새로운 이슈가 있긴 하지만 서비스 매출은 애플이 생태계를 이미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더 많이 돈을 쓰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면 서비스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는데. 뭐 AI 관련돼 있는 뭐 클라우드라든 이런 쪽에서 사실 매출이 아직까지 애플이 뚜렷하게 크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게 이렇게 이제 숨겨두지 귀한 거죠. 않았을까. 네. 그게 만약에 2024년도에 네. 부각이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폴더블 폰 지금 개발 착수를 했거든요. 이제서요? 예. 지금 얘기 나온 지가 한 2년이 넘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야 이제 개발 착수가 들어갔고 기술은 다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은 금방 나올 수 있다 얘기가 되고 있어 갖고 만약에 아이폰 스타일이 이제 폴더블 폰으로 나왔을 경우에 기기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는 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당장 눈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아마 시장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애플은 떨어질 때 사면 돼, 떨어지면 사면 됨 이렇게 네. 또 글을 올려주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공주 사대부고 짱 이원수 대표 짱 어떻게 지인이십니까? 법산 아마 도련님이. 후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충남이시죠? 충남입니다. 예, 네. 충남이 낳은 아들 예,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시우드 아크펀드 쪽에서 또 테슬라를 샀어요. 네. 테슬라 주식을 어제 1월 3일 날 21만 6천 주를 더 추가 매수를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분기당 3분기 연속 지금 테슬라 주식 비중을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 1위를 내주는 그 성장 우려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지금 아크펀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블랙스완 스타일로 지금 계속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있고요. 지금 월가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테슬라의 수익 전망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목표 주가는 한 $320 정도로 지금 수렴하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캐시우드의 아크펀드 같은 경우도 아마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데는 뭐 수익 전망치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매력도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 이제 아크펀드 쪽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계속 늘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펀드가 있거든요. 이쪽 이제 펀드 쪽에서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코인 관련주들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셔갖고 투자가분들도 이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는 메타의 주커버그가 계속해서 주식을 좀 팔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좋은 일에 쓰려고 파는 거겠죠? 지난번엔 좋은 일에 이제 쓰려고 파셨고요. 네. 이번에는 수익 실현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은 네. 일. 그래서 지난해 11월, 12월에 증시 랠리 때 메타가 작년 한 해만 해도 거의 주식이 한 100%가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주식 실현을 했다. 작년에 194%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11월 달 시익 차를 해갖고 180만 주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나라 돈은 한 5,600억 정도, 이 정도 시익 차를 하셨고요. 아주 가볍게 네, 180만 가볍게 원 뭐. 팔아서 5,000원 넘게 네. 수익을. 와. 왜냐하면 최고점이 이 메타 주가의 최고점이 2021년 9월 달에 했어요. 이때 $382였거든요. 네. 이때도 9월 달 지나서 11월 달에 그때 한번 매각을 해서 좀 수익을 크게 챙긴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니까 네. 시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메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저크버그가 아마 수익 실현을 한 것은 향후 이제 메타의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오를 생각하는 게 만큼 아닌가. 올랐다? 네. 그런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뭐 메타 주가는 어제 한 0.77% 상승한 $34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600억 축하드립니다. 네, 주커버그. 5,600억. 네. 자, 이번에는 GM입니다. 판매량이 늘었어요.
네. 요즘 한국하고 틀리게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네.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주가가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GM 같은 경우가 작년이죠. 2023년 자동차 판매량을 집계해 보니까 260만 대를 판매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4분기 때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도 62만 대를 판매를 했다. 그리고 2019년도에 290만 대를 판매한 이후에 지금 최대로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난 수치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의 2023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1,700만 대인데 GM 혼자서 15.3%를 점유를 했어요. 엄청난 판매량이죠. 네. 그래서 뭐 작년 12월 달에 올해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하고 CEO가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GM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 모멘텀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본다면은 작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한 7만 5천 대밖에 안 돼요. GM이요? 네, GM이 그것도 다 쉐보레 볼트 요게 다 판매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GM이 얘기하는 게 2025년까지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지금 생산 라인을 올해 많이 강화시키겠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한 30만 대 이상을 아마 전기차 쪽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GM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세일즈 파워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GM뿐만 아니라 포드 같은 네. 경우에도 이거는 호재인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드의 이 F150 리콜 소식이 있어서 주가가 리콜 좀 있었습니다. 하락했는데 네. 요 뭐 라이트닝이라는 모델이 또 있나 봐요. 네네. F150 라이트닝은 전기차입니다. 앞에 뒤에 라이트닝 딱 네네네. 붙이면 전기차고요. 어제 이제 그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 뭐 포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현대차까지 미국 내 웬만한 차들이 다 지금 리콜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는 한 마이너스 0.26% 정도가 나왔는데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이 F150 라이트닝이 사실 포드의 전기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고요. 6천만 원 수준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7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가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올해 이 F150 라이트닝을 원래 50만 대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배터리 수급 등의 문제로 25만 대로 축소해서 이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포드가 얘기하는 것은 2025년까지 전기차를 200만 대로 지금 계속 생산하겠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 픽업 트럭하고 SUV가 이제 절반을 차지할 정도가 돼 있는데 반대로 이제 포드의 머스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몬데시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상용차 트랜지시 상용차 시리즈까지 해서 이쪽에 전기차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주가가 뭐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올해에도 2024년도에도 아마 전기차 쪽에서의 생산량 확대가 좀 눈에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텔. 네, 마텔이요. 다 마시는 바비 인형. 음. 예, 거기를 만드는 데가 이제 마텔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좋았는데. 예, 작년에 이제 그 바비. 밥이라는 영화를 이제 대박이 났죠. 대박 났죠. 히트가 쳤는데 그러나 이제 로스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주가를 올해 같은 경우는 중립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2024년 실적 전망이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전반적인 이제 완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즈브로가 있고요.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지금 계속 이제 성과를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레고 같은 경우는 뭐 스타워즈라든지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성과를 앞서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과를 끌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예, 뭐 새로운 이제 이런 브랜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주가를 지금 하향 조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2017년에 완구업체 중에서 토이즈러스가 사실은 이제 파산을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도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텔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0.65% 정도 하락한 18달러에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마텔뿐만 아니라 헤즈브로도 데이비슨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 주가가 반대로 헤즈브로 같은 경우는 0.52%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이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완구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조금 더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별 이슈 쭉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경제지표 발표 간단하게 좀 네네.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신규 실업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죠. 20만 2천 건으로 감소를 했어요. 전달에 22만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22만 건 정도가 넘어가야 고용시장이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20만 건으로 더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이 계속 견고하다 이걸 좀 보여줘 갖고 오늘 발표될 12월 고용보고서를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량이 지금 550만 배럴이 또 추가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겨울이 이렇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그냥 원유 재고량을 이렇게 높게 안 쌓고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이런 이제 변수들을 오늘 다른 것보다 12월 달 고용 지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보고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전달해 드리겠고요. 실적 발표된 기업들 몇 가지 좀 볼까요? 네, 일단 이제 계속 말씀드린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실적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매출이 367억 달러로 전망치 349억 달러를 윗돌았고요. EPS도 0.66달러로 0.62달러의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약가 인상, 작년 약가 인상도 많았거든요. 네. 비용 절감을 했다. 비용 절감이 이제 이 재밌는 게 월그린 부츠라는 회사의 이름이 이제 월그린은 그 드러그 스토어 체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부츠는 다른 게 아니라 헬스케어하고 미용 관련돼 있는 체인이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놨습니다. 근데 작년에 영국에서 부츠라는 그 지점포를 300개를 폐쇄해갖고 전 세계에 1,900개로 줄였습니다. 매장을. 그리고 미국 내 월그린 매장도 150개를 좀 폐쇄해갖고 9,000개로 줄였습니다. 네. 여기서 좀 비용 절감이 있다. 그래서 아마 헬스케어 업계가 전반적으로 작년까지 구조조정을 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마쳤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구조조정에 좀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본다면 램 웨스턴 홀딩스 같은 경우에 감티. 이제 감자칩으로 감티로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네.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7억 3천만 달러, 전망치가 16억 9천만 달러인데 뭐 웃돌았고요. EPS도 1.45달러로 시장 전망치 1.42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지주사인 코나그라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을 하회해갖고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인 소매 산업들이 회복을 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향후에 나올 여러 가지 일정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다른 것보다 실업률, 12월 달 실업률 이제 고용 보고서가 좀 나오거든요. 한 3.8 정도 예상을 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생각만큼 더 낮게 나와갖고 아마 오늘 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기업 실적은 계속 최근에 소매업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와인 맥주라든지 몬다비 와인 같은 데가 돼 있으니까 또 소매 판매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학연지연 좀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응원해 주시는데 매일매일 또 이한수 대표님이 월가의 소식 전해 주시니까요. 하루만 오지 마시고 매일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은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